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요, 이 CBDC 가이드라인에 대한 G7 재무장관들의 발표,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와 폴카닷까지 얘기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G7 leaders issu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guidelines. G7 재무장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이슈인가요? 네, G7 재무장관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CBDC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토론을 했고요. 예,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G7 경제 선진국 그룹은 CBDC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 CBDC는 국가의 정책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총 13가지의 가이드라인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왔을까요? 네, 몇 가지 살펴보면요. 원칙 첫 번째는 공공정책 이행 계획 그리고 통화 및 금융 안정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전한 경제, 거버넌스 및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 데이터 보호, 엄격한 프라이버시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를 봤을 때 우리가 CBDC가 발행이 되면 정부가 개인의 지출 현황을 트래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프라이버시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옴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존 지불 수단과 공존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는 최근에 POW 관련해서 에너지 사용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논제로 에너지 사용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능하면 좀 효율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홉 번째는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추가돼서 좀 눈길을 끕니다. 그래서 결제 솔루션과 상호 운영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 번째는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것은 즉 어떤 지금 뱅크 어카운트처럼 뭐 지갑을 만드는데 무슨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CBDC 결제가 세계 국제적 차원을 고려를 해서 국가 간 결제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는 즉 어느 정도 표준을 만들어서 유사한 표준을 가지고서 CBDC가 설계돼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특히 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금과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들어갔다라는 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뭐 디파이가 금융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디파이와 좀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국가 간 결제를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 표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표준까지 좀 확정될 것 같다라는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부분, 국가 간 결제를 좀 지원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만 잘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간 송금, 결제 이런 것도 잘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네. 지금은 각각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원화를 달러로 변할 때 중간에 중개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만약에 A 국가는 A 체계를 쓰고 B 국가는 B 체계를 쓰고 그러면은 중간에 뭔가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또 비용이 만만치도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좀 국가 간 결제와 전송의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다뤄보면 좋을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CBDC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CBDC와 기존의 이제 암호화폐가 좀 적대적 관계가 아니냐. 네. CBDC가 나오면 뭐 비트코인은 망하는 거 아니냐, 디파이는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CBDC 설계에도 이미 여러 국가들이 기존에 있는 디파이와 같이 융화되면서 같이 잘 사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한 CBDC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즉 중국이 발행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사 CBDC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Valkyrie makes key changes to its Bitcoin ETF proposal. Here's why it's a sign of approval. 발키리가 비트코인 선물 ETF 안내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ETF 승인이 임박한 걸까요? 네, 10월 말까지 네. 총 4개의 비트코인 선물 ETF 제안이 최종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발키리에서 BTF라고 어떻게 보면 티커를 달았다라고 보고요. 예, 그게 이제 발키리 안내서에서 이렇게 티커를 달은 겁니다. 그 ETF 사가를 보면 그 지금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승인될 가능성 2대 1이다, 4대 1이다 뭐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산업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ETF가 승인이 돼야 되는데 네. 이번에 ETF가 승인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SEC 의장인 게리 갠슬러가 현물 비트코인 ETF보다는 선물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발표한 이후에 약 12개 달하는 ETF 회사들이 기존에 있는 제안을 철회하고 선물로 좀 바꿨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의 ETF가 SEC에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청신호로 받아들여서 이번에 10월 달을 좀 기대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0월에 이 상승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사람들이 그만큼 큰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ETF 승인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먼저 ETF 말은 많이 했는데 네. 그게 Exchanged Traded Fund의 이제 약자예요. 그 관련된 인덱스 펀드의 하나의 일종인데 인덱스 펀드라는 것은 비트코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자산의 그 성장 어떻게 보면 추이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주식들을 이제 사놓는 거를 네.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데요. 예. 즉 비트코인 ETF가 거래소 즉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암호화폐를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지갑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지갑에 대한 비밀번호를 자기가 관리하고 있어야 네.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네.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또 잊어버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ETF가 네. 나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ETF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소액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운용의 이제 투명성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비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이게 운용 비용이. 그래서 좀 낮은 비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전문가들마다 비트코인 ETF가 10월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뭐 절반 이상이다, 반반이다, 2대 1이다, 뭐 이렇게 다 얘기가 다른데 만약에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SEC가 아직까지도 뭐 비트코인이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CBDC에 관련해서도 미국은 찬성하는 입장인데 네. 연준은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SEC가 어느 쪽의 의견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을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0월은 비트코인의 강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9월의 하락장 동안 약 시가총액의 25%가 날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10월 달에 그 날아간 시가총액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최고가를 돌파하느냐. 만약에 6만 달러를 돌파한다고 한다면 최고가인 6만 4천 불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힘을 가해줄 비트코인 ETF의 승인 소식, 과연 10월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폴카닷 관련된 내용인데요. Polkadot records double digital price spike ahead of upcoming parachain launch. 폴카닷이 파라체인 출시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폴카닷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떤 네. 이슈가 있었을까요?
폴카닷 파라체인 경매 때문에 그러는 네. 건데요. 폴카닷에서 파라체인, 릴레이 체인, 브릿지 체인 여러 가지 체인들이 나오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고 있죠.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큰 오피스 빌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폴카닷이라는 그 빌딩이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층에 그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좀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각각의 층은 파라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빌딩 안에 있다고 해서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층별로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업무를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파라체인 슬롯을 경매를 하는 것은 각 층을 경매를 하고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에 입주하기 때문에 각 층에 있는 그 회사들끼리 좀 거래가 좀 쉽게 네.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사실 이 폴카닷 하면 항상 따라붙는 얘기가 파라체인 경매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폴카닷이라는 큰 빌딩에 파라체인이라는 이 프로젝트들이 경매를 통해서 들어오겠다라는 말이고 또 임대 기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 기간은 최대 한 24개월 네. 정도가 이제 임대 기간입니다. 근데 왜 그럼 폴카닷 가격이 오를까? 이 네. 경매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예측되기로는 1억 폴카닷 이상이 이게 네. 맡겨져야지만이 그 슬롯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몇 천억, 4천억 대충 계산해봤을 네, 때요.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폴카닷 유저, 어떻게 보면 홀더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우리 쪽에 네가 스테이킹을 하면 우리 회사의 그런 토큰을 너에게 주겠다, 이자로 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ICO랑 어떻게 보면 좀 마찬가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ICO는 내 거를 바꾸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스테이킹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믿고 스테이킹을 해? 갖고 그렇죠. 날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킹이 된 토큰은 이 폴카닷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지원한 거는 내가 지지하고 있는 회사가 이 경매에서 떨어졌을 때는 바로 이렇게 환불이 되고요. 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24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저한테 환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그 토큰을 받고 싶으면 이 폴카닷을 사게 되겠죠. 네. 그게 폴카닷 가격을 좀 견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한 3가지 프로젝트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아칼라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데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만타 네트워크라고 네. 개인정보 보안 프로토콜이고요. 세 번째는 이퀄리브리엄이라는 프로젝트인데 합성 자산 생성 그리고 덱스 마진 거래를 결합한 크로스 체인 디파이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가지가 가장 탑 3 프로젝트인 상황이고 사실 이 프로젝트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큰 자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는 건데 그럼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스테이킹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치를 하는 거겠죠? 네, 네. 그렇죠. 최근에 그 쿠사마라고 그 네. 폴카닷의 카나리아 체인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탄광에 들어가면 먼저 카네리아를 이렇게 보내서 카네리아가 살으면 산소가 있고 카네리아가 죽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쿠사마에서 먼저 한번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폴카닷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네. 쿠사마에서도 이 슬롯 경매가 실시가 됐어요.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문빔이라는 그런 토큰이 있었는데 그 엄청난 가격 급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 급등을 또 기대하고 이번에 폴카닷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 테스트넷에서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경매는 실질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경매는 현재 잠재적으로 이제 11월 11일 네. 정도로 되고 있고요. 이게 재밌는 게 예를 들면은 이게 지지표가 60대
뭐 50이다. 그러면 네. 60이 먹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마지막에 갑자기 확 이렇게 닷을 아, 어떻게 보면 때려박는다고 할까요? 네. 한꺼번에 넣어서 승부를 뒤집힐 수가 있잖아요. 역전승이요. 그래서 폴카닷은 랜덤하게 어떤 특정한 기간을 이렇게 잘라서 그 기간 안에 승패를 봅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70대 60이라도 이 랜덤한 기간 내에서 작은 쪽이 우세했다고 한다면 이 작은 쪽이 승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11월 11일이 될 때까지는 승부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좀 예측을 하겠죠? 네, 네. 이 경매가 7일간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왜냐하면 최근에 ICO를 해서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뭐 IDO를 통해 IEO를 네. 실시하는데 저도 뭔가 투자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큰 수익을 하기가 보지 어렵더라고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라체인 경매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폴카닷이 하락장 이전에 최고점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네.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있을 것 같으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까지 폴카닷이 나름대로 마케팅도 별로 하지 않았고 네. 이러한 파라체인 경매가 사실 폴카닷이 메인인데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하철이 개통되면 그때부터 집값이 오르듯이 네. 뭔가 폴카닷 시스템 중에 핵심 기능이 개발됐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폴카닷이 현재 상승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